필리핀엔 다스마리냐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닐라 수도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라고 해요. 2016년 8월 15일 이날 마이크는 간만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늘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그래 자고 와 라고 하면서 용돈까지 챙겨줘요. 그렇게 기분 좋게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없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 이때 마이크는요, 누나 조안나에게 물어봅니다. 누나,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친구 3명이랑 차 타고 아까 나갔어.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친구들과 싱가포르 가서 좀 쉬다 오겠다고 하던데? 처음에 마이크는요, 누나의 이 말을 듣고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냐? 싱가포르 가서 쉬고 온다 했다고? 내가 간만에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아들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싱가포르로 가버리면서 대학생이던 아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서 쉬고 오고 싶다 했다. 엄마가 그동안 참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계셨구나. 그래,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아르바이트해서 내 용돈 내가 알아서 벌어 써야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약 2달이 지나갑니다. 2016년 10월 11일 마이크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하나 받아요. 아들, 오늘 생일 축하해. 엄마가 생일상이라도 차려줘야 되는데 마음이 안 좋네. 엄마가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려서 많이 놀랬지. 미안해. 우리 아들은 이런 엄마의 결정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현실에서 벗어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 엄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싱가포르에서 이래저래 일이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할 것 같아. 엄마 대신 누나 잘 부탁하고 누나는 또 우리 막내 아들 마이크를 잘 부탁하고 서로 잘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야 돼. 이때 마리아는요, 메시지뿐만이 아닌 종종 SNS도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대부분 짧았어요. 아들 마이크 입장에서는 엄마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싱가포르 사진 좀 보내봐 라든지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 영상통화를 걸면 그녀 절대 받지 않습니다. 통화도 안 하고 거의 메시지만, 모든 대답도 약간 애매모호해. 마이크는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언제 올 건데? 이때마다 그녀는요, 싱가포르에서 돈 좀 벌고 크리스마스 전엔 집으로 돌아갈게.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마이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싱가포르로 갔대요. 거기서 혼자 일하고 혼자 살고 오롯이 나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것까진 이해해. 그런데 가족들과 연락까지 잘 안 하고 소통을 줄이고 끊으려고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아들 많은 의문점, 의심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마이크는 누구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핏줄, 자기 누나 조안나에게 털어놨어요. 누나, 엄마 그냥 저대로 둬도 돼? 엄마 안전하게 있는 거 맞아? 아니 누나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누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때마다 조안나는요, 동생 마이크를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든 분명 행복하실 거야. 엄마가 외국에서 혼자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내비둬.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지. 그렇게 무려 2년이 흘러갑니다. 그 2년 동안 우리 엄마 한 번도 우리 보러 필리핀 안 오고 한 번도 우리한테 싱가포르로 오라고 말을 안 해.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딱 이때 누나 조안나는 동거하던 남자친구 루비와 헤어지고 동생 마이크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집을 얻어 살기로 결심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이 아들은요, 엄마가 더더욱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누나가 그랬잖아요. 엄마 새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고. 그 이후 싱가포르로 갔다고. 그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 그날 자기 집에 간 적도 없고 마리아를 만나지도 않았대.
그때서야 뭔가 강하게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2018년 9월 7일 아들 마이크가 결국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엄마? 엄마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싱가포르로 갔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거기 계시겠지.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어디 있냐고 가겠다고 해봐요. 그냥 가출로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인연이 흐릅니다. 2020년 6월. 뭐? 가출? 가출 아니라고 했잖아. 이상하다고. 2년 지나 다시 이 사건이 주목받아요. 혼자 살던 마이크가 집 주방 일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작업자를 불러 주방을 막 부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주방을 부수면 부술수록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공사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 냄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는 작업자에게 재요청합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부엌 땅을 좀 더 깊게 파주세요. 땅 밑에 콘크리트를 아예 부숴주세요. 마이크의 요청에 따라 부엌 밑바닥 콘크리트를 막 부수기 시작하는데 웬걸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마이크 눈앞에 소름 끼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저거 우리 엄마 신분증인데? 잠시만. 이거 우리 엄마 여권인데? 은행 카드는 또 왜 여기 있어? 와, 이 모든 걸 확인한 그 순간 이 아들 가슴이 진짜 덜컥 내려앉았겠죠. 엄마의 여권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엄마 싱가포르는 어떻게 갔다는 거야? 싱가포르에 있다는 사람이 우리 엄마는 맞아? 바로 경찰에 이를 알립니다. 경찰은요, 부엌을 더 팝니다. 그 결과 미완공된 정화조를 발견해요. 그 정화조를 딱 여는 그 순간 엄청난 악취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드러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제발 절대 아니길 바랬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부검했을 때 그녀가 생전 입었던 상처는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시신 온몸에 칼자국이 가슴 부위에만 5군데가 있었대요. 오른쪽 팔에도 막 칼자국들이, 두개골 또한 부서져 있었고 치명적인 상처는 목에 난 2개의 칼자국이었습니다. 완전 난도질을 한 건데 이 범인 100% 이 엄마 마리아에게 깊은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었구나. 죽이고 싶을 만큼 마리아를 싫어했었네. 와, 그러니까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 4년 동안 그들 곁에, 아니 그들 발 아래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거리를 한 거냐? 여기서 누가 제일 의심이 되시나요? 모든 관심은요, 맨 처음부터 마이크에게 엄마 싱가포르에 갔다고 새 친구가 와서 같이 나갔다고 말했던 조안나에게 쏠립니다. 2020년 7월 23일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요. 경찰이 이 딸인 조안나를 살인마로 정확하게 찝었던 이유는요, 엄마가 2016년 8월 달에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이때는요, 집에 아들 마이크 같이 안 살고 있었어요. 2016년 이때 그 집에 살던 사람은요, 실종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딸 조안나,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루비 3명뿐이었습니다. 역시나 경찰의 압박에 조안나는 바로 자백합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루비가 같이 했어요. 걔가 다 시킨 거예요. 남자친구 루비인가 로비인가 너도 일로 와라. 와, 그러니까 지금 딸년이 자기 엄마를 남자친구랑 합심해서 죽이고 부엌 바닥에다가 유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엄마 딸한테 되게 못되게 대했었나? 아들만 좋아하고 차별 대우를 했었나? 아니면 엄마가 폭력을 행사해서 이 딸이 맞으면서 자랐어?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엄마 마리아는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조안나를 낳은 후 몇 년 만에 이혼해요. 그 이후에 2번째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2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마이크였습니다. 2번째 남편은요, 조안나가 자기 친딸은 아니었지만 친딸처럼 정말 잘했어요.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2011년 8월 두 번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2명의 자녀를 그녀 혼자 키우게 된 겁니다. 엄마 혼자서 2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안나와 마이크는요, 그냥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죽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자식들을 보고 버텼습니다. 2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녀는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해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 만나 데이트,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마리아의 교육 철학은 대부분의 아시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컸죠. 그런데 점점 이 조안나가 사춘기인 건지 뭔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엄마 마리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나고 말아요. 조안나가 16살 때 배가 불러온 거예요. 엄마, 나 임신했어. 와, 애 아빠가 누군데? 루비. 16살 때. 와, 진짜 마리아는요, 이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낳겠대, 키우겠대. 정말 조안나에게 너무 실망을 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미워도 내 새끼인데 내가 보듬어야지. 이때 마리아는요, 딸의 임신 비용 다 지불하고요, 남자친구인 루비까지 집에 들여서 같이 살게 합니다. 10개월이 지나 딸 조안나가 아들을 낳아요. 마리아는 딸이 아이를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다시 학교 다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유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조안나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거는 그냥 다 잔소리야. 그냥 그뿐, 듣기 싫어. 이 엄마 마리아는요,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다 보듬어주고 하는 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조안나한테 딱 말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선이 있어. 아기를 돌보는 건 엄마가 하는 거야. 엄마가 되는 게 쉬운지 알아? 이제 네가 달라져야 돼. 넌 엄마잖아. 엄마는 딱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줄 거야. 마리아는 진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했던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자식의 가슴속엔 자신을 향한 원망만 자라게 한다는 걸. 솔직히 이 엄마 마리아 입장에서 내 딸 남자친구인 루비, 이 새끼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니, 가장으로서 나이가 어려도 일도 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몰라. 이놈이 애는 싸질러 놓고 일도 안 하고 내내 우리 집에 빌부터 놀고만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겠죠.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 그러니까 루비한테도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넌 언제 일자리 구할 건데? 너 때문에 내 딸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은 루비도 기분이 안 좋았겠죠. 루비 또한 오랫동안 마리아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 아, 저 아줌마 저거 영원히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루비가 먼저 조안나에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엄마 죽이자고. 그래서 조안나 말로는 그래요. 맨 처음에 이 말을 딱 듣고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가 루비한테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까지 잃을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이때 루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엄마 죽이는 거 안 도와주면 내가 혼자 네 엄마에 네 동생 마이크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경찰은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야, 엄마 SNS 계정 새로 파가지고 마이크한테 메시지 보내고 엄마인 척 글 올리고 한 게 너던데. 무려 몇 년 동안 엄마가 살아있는 척하고 엄마를 죽이고도 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데. 마이크가 너한테 엄마에 대해 걱정된다 했을 때 너 뭐라고 했냐?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면서 동생을 회유했지. 엄마를 남자친구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같이 죽였다. 그렇다고 하기엔 살인 후에 네 행동이 누가 봐도 주범 아니면 공범인데. 루비와 조안나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엄마를 죽이자 마음을 맞춘 그들은요, 언제 죽일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8월 15일 조안나는 동생이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다. 지금 오늘 죽여야 한다. 마이크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며 나간 후 조안나는 어머니 마리아한테 남자친구 루비가 엄마가 좋아할 장소를 예약해 놨다면서 이쁘게 입고 나오라면서 나가자고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들뜬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딸과 사위가 날 죽이려고 판짜고 있는 줄. 무엇보다 내가 딸 조안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옷이 괜찮나 모르겠네. 행복해하면서 기분 좋게 집 계단에 내려오는 마리아를 계단 뒤에 숨어있던 루비가 바로 망치로 마리아 뒤통수를 내리쳐버린 겁니다. 이때 이놈은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망치로 막 내리찍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이때 그녀 살아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루비 조안나에게 말합니다. 야, 칼 가져와. 인연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조안나 인연이 그래? 칼 가지고 올게. 엄마 이걸로 찌르라고 칼을 대령한 거예요. 이걸로 찔러. 더 찔러 더. 미친년. 마리아가 죽은 걸 확인한 후 둘은요 난감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집 뒤쪽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버리면 안 되나? 이에 루비는 가장 가까운 철물점에서 시멘트와 모래 같은 도구를 구입했고 조안나는 어머니의 여권과 신분증 같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행 간 척하려고 계획을 짠 거죠. 그렇게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마이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엄마는? 엄마 친구들과 나갔어. 싱가포르 다녀올 거라고 하던데? 엄마 쉬고 오게 내비둬. 엄마를 위하는 척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SNS 엄마 계정 파서 엄마가 활동하는 척하고 엄마 번호로 동생한테 가족들한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메시지 보내고 이때 실제로 자기 또한 멀쩡하게 잘 살아요. 엄마 죽여놓고 시신을 그렇게 버려놓고 이 살인마 2명의 노력 헛되지 않았죠. 정말 동생하며 다른 가족들 그 누구도 의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그냥 지났지. 그들이 이 비밀을 영원히 묻었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기된 마리아의 시신이 어두운 공기가 없는 정화조에서 부풀고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악취. 하나 둘 이웃들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악취가 날 때마다 루비와 조안나는 그 시신 유기한 부위를 새로운 시멘트로 혼합해서 균열 난 곳에 여러 겹 바르면서 다시 밀봉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흐른 2018년 6월 조안나와 루비 엄청 다투기 시작하더니 헤어진 거예요. 가지가지 하고 있죠. 아이까지 낳았는데 엄마까지 죽였는데 헤어졌어.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 그 집에 아들 마이크, 누나 조안나, 남자친구 루비 셋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나 조안나와 남자친구 루비가 헤어졌어. 그러면서 이 둘이 각각 집을 구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남습니까? 이 남동생 마이크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잖아요. 악취. 시간이 흐른지라 이 썩을 살인마 2명, 이 사건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방심한 거죠. 이때 마이크가 안 되겠다. 부엌 리모델링 해야지. 그러다가 이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이 조안나와 루비 작두로 쳐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에 처하게 하든가. 와, 준비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혼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날 죽일 줄은. 그 순간 이 엄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끔찍합니다. 2020년 12월 조안나와 루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너무 잔인하고 민감해서 재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마음과 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닌 어머니의 사랑에 차가운 피로 된 살인으로 보답했어요.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영원히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을 이 미련한 딸년이. 아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